로마는 사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라쿠스 형제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후에도 노력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시대를 내변하는 인물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중산층이 약화되면서 시민병 제도였던 로마의 군사력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적이 되어버린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고전에 고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슬로우 스타터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큰 병력 피해도 수시로 입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로마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3의 건국자라고 불리웠다고 해요. 그만큼 로마 시민들에게는 구세주였던 거죠. 이름은 가이우스 마리우스. 미들네임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의 오래된 가문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틴족 출신이고요.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태어나기 30년 전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이 주어진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천에서 용인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다고 해요. 기사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있는 집 자제였던 거죠. 그래서 군 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장교로 시작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영화를 보게 되면 군인이 별로 없었던 미국에서 군인을 모을 때 누구는 장교가 되고 누구는 사병이 되는데 그 차이는 교육이에요. 똑같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는 일반 교육이라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장교로 선발이 된 거죠. 이러한 현상은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죠. 아니, 미국이 로마 시스템을 흉내냈는지도 모릅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군 경력을 시작할 때 장교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를 따라 누만티아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듯 해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자신의 대를 이을 출중한 장군으로 가이우스 마리우스를 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군인 가이우스 마리우스라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의미도 좀 있고요. 그건 다음 편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후의 일이지만 카이사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고모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알바론가 출신의 귀족 집안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은, 하지만 어머니가 교육에 여성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좋은 교육은 받았다고 해요. 뒤에 선생님이 갈리아인이었다는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 조금 힘든 귀족 집안과 신흥 집안, 당시의 로마에서는 신참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참자 집안의 마리우스와 결혼으로 사돈간이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이 관계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신참자는 누만티아 전장에서 인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후원을 하고요. 여기에 메텔루스 집안의 유력자가 이 신참자와 클리엔터스 앤 파트로네스 관계를 가지기를 제안하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리우스 집안은 파트로네스는 아니었고 그리고 로마 정계에 끈을 가지지 못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클리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는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요. 오늘 다룰 내용에서 이 클리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관계를 통해서 로마의 기득권층과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시민들 또는 기존의 시민이라 하여도 이들이 상호 소통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을 이끌어온 주요한 동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실제로 메텔루스와 마리우스 관계도 이후에 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의 장은 유구르타 전쟁이었습니다. 유구르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로마 역사에 미친 영향이 워낙 미미해서 당대 역사가가 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누미디아 내에서 일어난 왕위 쟁탈전입니다. 왕위 쟁탈전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유구르타고요. 이 사람은 마시니사의 손자입니다. 마시니사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들이죠. 그런데 3형제 중에 2명이 먼저 죽고 1명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유그르타는 먼저 죽은 형제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살아남은 왕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사촌 간의 왕위 쟁탈전도 있을 수 있으니 당시 누미디아의 왕은 유그르타를 유배 보내는 심정으로 누만티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에게 보냈다고 해요. 누미디아와 스키피오 집안은 클레엔터스 파트로나스 관계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택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미디아의 왕이 꼭 유그르타를 미워해서 보냈다라는 건 추측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그르타는 누만티아로 파병을 갔고요. 그런데 능력은 출중했나 봅니다. 실제로 뒤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돌아온 유그르타를 누미디아의 왕은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미디아 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되게 됩니다. 이 왕도 언젠간 죽겠죠? 그러면서 셋에게 역시 왕위를 나누어서 남겨줍니다. 유그르타는 억하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양자라는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촌들을 제거하고 본인이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유그르타 전쟁입니다. 유그르타는 결국 죽게 되고 평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사회 문제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그르타가 왕이 되기 위한 왕위 쟁탈 전쟁을 벌이면서 로마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원로원과 누미디아도 클레엔터스 파트로나스 관계, 동맹국 관계이기 때문에 유그르타에게 몰리고 있었던 사촌들은 당연히 로마 원로원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유엔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요. 이 사촌들이 가서 하소연을 할 때 유그르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막음이 필요한 거죠. 아니, 내정 간섭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썼던 전략이 뇌물이었습니다. 뇌물과 로비 자금은 한 끗 차이죠. 좋게 보면 로비인 거고요. 나쁘게 보면 뇌물인 거죠. 이를 통해서 유그르타는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었다고 해요. 중간에 유그르타를 원로원으로 소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유그르타도 처음 로마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요. 역시 여기서 유그르타는 열심히 뇌물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미디아로 돌아올 때 한마디를 남겼다고 하죠. 사들이려는 사람만 있으면 쉽게 팔릴 도시가 로마다. 뇌물이면 뭐든지 가능한 곳이다. 이런 의미로 내뱉은 말 같습니다. 당시 원로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로비가 있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지만 도를 지나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로마 공화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시대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뛰어넘기를 이야기 드린 적도 있고요. 이러던 중에 로마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유그르타가 전쟁을 치르다 보니 실수였겠죠. 로마 시민들, 경제활동을 위해서 북아프리카에 와 있었던 로마 시민들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고요. 유그르타가 로마는 뇌물만 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자국 시민에 대한 애착을 늘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독수리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끈합니다. 로마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유그르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누미디아 내에서 일어난 내전을 중재하기 위해서 보내졌었던 집정관들이 제 몫을 못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뇌물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그르타를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전투수를 내보냅니다.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정하게 된 장군이 메텔루스입니다. 메텔루스는 한니발과 싸울 때도 이탈리아의 칼이라고 불리웠던 집안의 자손입니다. 강경한 군인 집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 거죠.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구르타가 계속 몰렸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유구르타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바꿉니다. 게릴라전으로 전환을 한 거죠. 로마는 회전에는 강했습니다만 게릴라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게릴라전 자체가 강한 상대를 대항해서 약자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고 시간 끌기가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이때 메텔루스 휘하에 있었던 부하 장교가 바로 마리우스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크리엔터스 파트로나스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텔루스도 강경한 군인 집안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우스는 최근에 누만티아에서 전공을 올린 군인입니다. 더 강경했던 거죠.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전략 전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마리우스 옆에서 속삭였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점쟁이였다고 하는데 당신은 7번이나 집정관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라고 꼬드겼다고 합니다. 꼬드김에 넘어갈 만한 상황이 마리우스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미 많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죠. 아니,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마리우스가 보여준 모습은 병사들과의 유연하고 원활한 관계였어요. 거의 동거동락을 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들이 고향에 편지도 썼겠죠? 마리우스는 본인이 집정관에 나서면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인 메텔루스에게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메텔루스가 고깝게 보았다고 해요. 이유는 마리우스가 가서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아프리카 전선, 유구르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본인이 취임하겠다는 뜻인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메텔루스를 몰아내겠다는 뜻인 거죠.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메텔루스는 27된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집정관이 될 때쯤 당신도 집정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고요. 다행히 메텔루스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시간을 주고 제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로마로 달려간 마리우스는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집정관이 됩니다. 클리엔터스 파트로나스 관계라면 당연히 미뤄졌을 것 같은데 자존심이 작용하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한니발 전쟁 중에 로마 원로원의 의원들은 수시로 죽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빈자리가 계속 만들어졌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전장에서 전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피가 계속 필요했던 겁니다. 원로원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집정관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령관이 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령관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나가서 전사를 하니 빈자리가 계속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반면 한니발 전쟁이 끝난 이후 로마의 원로원은 자연사가 아니고서는 빈자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해외에서 전공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크리엔터스 파트로나스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는 확실히 군인으로서 결과를 냈을 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쉬웠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마리우스도 서서히 자신의 크리엔터스를 가져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때 마리우스는 어땠을까요? 그냥 그랬을 겁니다. 신참자인데 신라 시대로 치면 최치원처럼 육두품인데 어딜 감히 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리도 비좁은데. 조선 중기 서자가 과거에 응시하고 높은 관직에 못 나가게 했던 적이 있었죠. 이 또한 양반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정관에 당선된 마리우스 자신의 임지를 북아프리카로 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킵니다. 집정관이 어느 지역의 사령관으로 파견될지는 원래 원로원에서 결정합니다. 원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민회죠. 하지만 한니발 전쟁을 치르면서 급했기 때문에 민회를 늘 소집할 수도 없고 해서 원로원에서 지정해주는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우스의 목표는 하나였던 거죠. 유구르타 전쟁을 끝내겠다. 였기 때문에 민회를 소집하고 임지를 확보한 다음에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이때 메텔루스는 트럼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 차기 대통령과의 면담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전통은 당에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남기고 가는 것이 전통이라고 해요. 뭐 듣고 말고는 차기 대통령의 마음이겠지만 보기 싫었던 거죠. 이러면서 마리우스와 메텔루스의 크레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는 깨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로마의 크레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의 균열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북아프리카에 진출한 마리우스가 첫 해부터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로마는 게르만의 이동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로마가 망할 때도 게르만의 이동이 있었지만 이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마리우스는 그 다음에도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수행할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지을 때 유구르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옆 나라의 왕에게 도망가 있는 상태였어요. 장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늘 그러니까요, 그 지역은. 이때 마리우스는 술라를 보내서,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죠. 중요한 이름입니다. 술라를 보내서 유구르타의 장인을 설득하고 유구르타를 생포해 오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술라는 카이세라랑 비슷하게 살짝은 몰락한 귀족 집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언변도 좋았고 친화력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스가 술라를 보냈다는 뜻은 술라에 대한 마리우스의 신임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후 마리우스는 로마로 개선을 하게 되죠. 이때 원로원은 마리우스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술라를 더 높이 지켜 세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마리우스에 대한 견제였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마리우스에게는 정치 생활을 해나가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우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